그럼 국민은 왜 이렇게 세뇌를 했냐고. 아까 그 뭐 우해칠린인가 뭔가 그런 이상한 인간 내세워갖고 그 무슨 남의 나라 그 저기 뭐야 그 상징에다가 뒤통수에 그 원자탄 박아놓고 등짝에다가 원자탄 박아놓고 배에다가는 저기 뭐야 그 립본도 꼽아놓고 아유 해골 좀비로 그려놓고 모르겠어. 아 조국 우리 조국 의원께서는 그런 그림 보면 아주 오르가슴을 느끼시겠구만. 오르가슴 많이 느끼세요 조국 씨. 당신의 취향이 좀 이상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게 깔아앉는 게 어디서 보이냐면요. 이제 디플레 침체 증상에서 보이는데 이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인데요. 이런 거 보실 때는 이 그래프의 뜻을 알려면 이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전월 대비예요. PPI를. 뭐 전년 동기비 할 수도 있고 전월 할 수도 있고 전월 대비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쯤이 2022년 4월쯤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벌써 2년 한 5개월 전이죠. 이 이후로 쭉 깔리는 거 보세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계속 이게 지금 전월 대비 변동이 없으면 0%거든요. 여기서는 전월 대비해서 계속 낮은 날이 많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2022년 4월 이후로 계속 떨어져 간 거예요. 이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디플레죠.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르냐?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더 황당합니다. 이게 이제 이건 전년 동월 대비 퍼센트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100%면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8월 달에 거의 변동 없어요. 100.1%. 9월 달에 100%, 100.0%. 그 다음부터 떨어져. 99.8%, 99.5%, 99.7%, 99.2%, 100.7%, 0.7%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2023년 2월 대비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3월 달에 100.1%, 100.3%, 100.3%, 100.2%, 100.5%, 100.6%. 그러니까 0.1%도 안 되는 거예요. 0.5%, 0.6% 높아졌을 때 0.7%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지난 12개월 동안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2%든지 즉 0.8% 하락했든지 아니면 100.7%든지 0.7% 상승했든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새 이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거든요. 고소득자가 사용하는 상품은 물가가 떨어졌는데 저소득자가 사용하는 상품, 밀가루라든지 길거리에서 사 먹는 중국은 다 길거리에서 면 같은 거 사 먹잖아요. 아침에도. 그리고 길거리에 면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요새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inflation for the poor.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겐 인플레이션이고 deflation for the rich. 부자에게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새.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약간 계량적 저는 지금 이제 정성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중국에 가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이제 영어 방송하는 사람들의 표현이고 지금은 정성적인 그런 표현이고 이게 계량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더 전해드릴게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고기값, 채소값, 밀가루값 이런 건 우리도 경험해보면 이런 건 다 올랐잖아. 그런데 고기 이제 돼지고기, 닭고기 걔들은 옛날엔 그 서민들도 잘 먹었으니까 중국에서 그런 건 다 오른 거예요. 그런데 사치품 값이라든지 자동차 값이라든지 뭐 집값 하다못해 그건 중산층에서 대규모로 쓰는 거니까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inflation for the poor, deflation for the rich. 이거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중국이 소득 불균형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그 엔겔 지수가 높잖아요. 먹는 거에 쓰는 비용이 높잖아. 그런 건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 중국 경험이 있으신 분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 이건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에서 2024년 약 5년 동안의 국채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빨간 색깔, 주황 색깔은 10년물, 그 다음에 검은색은 5년물, 그 다음에 노란색은 2년물입니다. 그러면 2019년 무렵을 보면 10년물은 뭐 3.34% 갔던 거예요. 그게 지금 2.02%, 2.06, 2.07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2.2, 2.1,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10년물이. 그러니까 인플레보다 낮은 거야. 일반적인 물가지수보다. 지금 디플레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건데 말이 안 되는 숫자죠. 5년물, 2년물은 더 떨어져 있고.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국채 기반으로 해서 안전자산을 운용하는 연금기금이라든지 이런 데가 재원이 말라붙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급기야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PBOC, People's Bank of China, 인민은행이 직접 국채를 인수해서 수익률을 올리려고 개입하는 것도 시도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디플레나 침체 증상이 심화되니까 안전자산에 몰리는 거죠. 있는 돈들이, 부동자금이. 안전자산에 몰리니까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국채를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중국 내부고요. 중국 외부 상황을 보려면 뭘 보면 아냐면 이제 자원 가격을 보면 안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게 식어가면 다른 글로벌 경제가 같이 식어요. 그렇게 지금 한국 수출 저가 뭐 작년 대비 뭐 18% 증가, 뭐 16% 증가,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다른 데서 보면 기절해요. 나 윤석열 왜 이렇게 욕먹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불쌍해. 김건희는 더 불쌍하고. 아직 국민들이 생활은 팍팍해.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게임은요. 호황입니다. 돈 멉니다. 세상 좋아졌네요.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2008년 게임이랑 똑같아요. 누가 덜 다치냐 게임이에요. 한국이 제일 덜 다치고 있다니까. 전 세계에서. 자, 보세요. 이건 물론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고요. 제가 오늘은 확인 안 해봤어요. WTI. 제가 지금 이렇게 중동 정세가 뭐 난리가 아닌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얼마인가? 제가 게을러 가지고 안 해봤네. 야, 오늘은 좀 중동 정세가 불안해서 오늘은 여기서 한 1불 70전쯤 올라갔네요. 그래서 71.16달러. 그 70불 이짝저짝해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7월 이후 유가 하락 추이는 명확한 거예요. 7월 달만 해도 90불대였거든요. 20달러 정도 지금 내려가 있다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자원들이 지금 다 그래요. 이건 경제하시는 분들은 다 얘기를 가끔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유튜브에서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철광석 가격을 보자고요. 철광석은 62% 함량을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아이언오어 퓨처스 철광석 선물 62% 페로, 그러니까 60% 철광석 CFR이라 그러면 상품 대금 플러스 운송료죠. 그러니까 보험료 포함 안 된 가격. CFR로 해서 현재 선물 가격은 2022년 11월 코로나 록다운에 폭락했던 그 수준. 그러니까 이게 한 90불 되는 거죠. 90불 수준에 현재 와 있어요. 톤당. 엄청 내려가 있는 거죠. 엄청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밌는 그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재밌는 그 인디케이터인데, 그 표시 정보인데, 금구리 물물 교환 비율. 그러니까 구리 1온스를 받기 위해서 금 몇 온스를 줘야 되냐. 금구리 물물 교환 비율. 이걸 보면 금구리 물물 교환 비율이 높으면, 이제 금을 많이 줘야 되면 이거는 투자 생산 소비가 활발하다는 얘기고, 금구리 물물 교환 비율이 낮으면 이거는 금을 조금만 줘도 구리를 많이 얻는다는 소리니까 이건 경기가 침체하고
돈을 짱 받기 시작했다. 호딩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폭락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수준이 지금 0.01까지 내려가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0.01. 높았을 때는 0.016 정도 높았으니까 한 50%한 40% 폭락한 거죠. 40, 40%. 예. 그래서 한 2년 사이에 그렇게 폭락한 거예요. 한 40, 40%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 그리고 이 폭락의 그걸 보면 이게 언제부터 확실해지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올해 한 7, 8월부터 이게 확실해져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이제 같이 식어가는 거죠. 저는 한국 경제는 안 식는다고 봐요. 지금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연준이 0.5%포인트 빅컷 했잖아요. 금리를. 9월 19일 날. 그래서 인하 후에는 이제 4.75%에서 5% 사이 구간에 들어왔죠.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는 줄곧 3.5%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러냐면 글로벌 쿨다운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중국 침몰에 의해서 글로벌 쿨다운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이 그것에 대비해서 금리 빅컷을 한 거예요. 0.5%를. 그러면 한국은 그냥 그전에도 3.5%였고 미국이 높았을 때도 지금 미국 낮춘다고 쉽게 안 따라가고 여전히 그냥 3.5% 갈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안정성이 기막힌 거예요. 이런 게임의 규칙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황이다, 다 잘 살게 된다, 아주 경제가 쌩쌩 돌아간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게임의 규칙은 뭐냐면 누가 덜 다치며 견디냐예요.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심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다칠 거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덜 다친 나라라는 게 밝혀졌고 그때 한국이 한 단계 퍽 튀었어요. 그러니까 IMF 조기 극복하면서 한 단계 튀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안 다치면서 한 단계 튀었고 지금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세계 에너지 수급 질서가 아주 그냥 요동을 치면서 급변을 하고 차이나 디리스킹하고 신냉전으로 세계 글로벌 분업 구조가 교역 구조가 요동을 치는데 이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제일 덜 다치고 나갈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국가 부채 안 내리고 윤 정부 들어서 거의 안 내렸죠. 이거 많이 안 내렸어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무슨 마이너스가 그렇게 심한데 그렇게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내겠다고 연초부터 말했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올해 저거가 있으니까 선거가 있으니까 아마 미리 조기 집행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보다 근본적인 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재부나 이런 데가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회복세로 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세수가 연말에 갈수록 집중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세출은 된다. 예산 잡힌 대로. 그 세출을 먼저 왜냐면 수출이 올라와 가지고 낙수 효과로 사람들이 체감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업 지출을 상반기로 땡기자. 그럼 하반기에는 수출 낙수 효과에 의해서 또 고통이 완화되니까 그냥 견딜만하게 될 거다.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세출이 상반기에 우리가 집중돼 있고 그 상반기에서 따라서 세입 세출 적자 폭이 대량으로 날 수밖에 없다라고 연초부터 얘기했다고. 그걸 가지고 좌빨들은 또 물고 뜯고 그걸 신문이 보도하고 난 이게 경제부 기자인지 경제부 양아치인지 경제부 선동가인지 경제부 구라쟁인지는 모르겠어. 정말로 보고 있으면 막 구역질이 나요. 어쨌거나
그 국가 부채 안 늘리고 이자율 안정 기조 유지하고 경제 성장이 뭐 높지 않더라도 그게 1.5%, 2%, 2.5% 이게 견실하게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경제 구조가 진화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 분야가 늘고 그 다음에 그 일부 상품 분야는 도태되고 뭐 이런 구조 이런 그 변화가 계속되면 이게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저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기는 게임을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이켜 보면 지금 중국은 죽을 자리에 몰려갖고 그 10살짜리 하나 숨지니까 그냥 그걸 계기로 해서 그냥 무릎이 그냥 퍽 꺾여갖고 일본 앞에 아유 우리 후쿠시마 더 시비 안 할게 하고 납작 엎드렸다고. 그럴 것 같았으면 왜 그런 그 조국스러운 죽창반일 그 이상한 세뇌를 막 1년 동안 했었어. 참 진짜 양아치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지난 8월 말에 그 이른바 일중 의원 우호 의원 동맹 만났을 때 그 수조우 사건 6월 달에 있었던 수조우 사건 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으면 그리고 그때부터 중국 정부가 반일 캠페인을 좀 줄였더라면 그렇게 비극적인 어린이의 죽음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중국은 아주 그거라고 생각하고 양아치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은 천만다행으로 저희들이 캠프 데이비드 하면서 미중 대립 혹은 서방과 중국 대립 혹은 중국 제압, 중국 억지 여기에 최전선에 끌려 나온 게 천만다행이다. 저렇게 느물거리고 뺀질이고 원리 원칙 없고 저자들 저거 스스로 굿떡할 수 있다라고 망상에 취해 있고 이런 자들은 머리끼댕이를 잡아가지고 그 중국과의 대립 최전선으로 끌고 와야 된다. 우리가 그거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의 그 경제가 그러니까 중국 내부라 그럴까 중국 자체의 침몰 이게 글로벌 침몰을 초래하고 있고 글로벌 침몰이 다시 중국의 침몰을 더 악화시키고 그래서 빙뽕이 시작이 됐는데 다행히 한국은 이 빙뽕 악순환에서 비켜서 있는 것 같다. 천만다행이다. 예,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